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선수 투약? 실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뭐 우선 안타깝죠. 야구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타깝고 모든 야구 선배들의 잘못이죠. 네. 자, 며칠 전부터 국내 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인데 오재원 선수의 후배 선수 8명 일단은 내사를 받았는데요. 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입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것이 어떤 그 강요에 의한 것인가. 네.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대리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분명히 그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실제 이 강남 경찰서에서 이 그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8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아서 오재원 선수한테 건넨 사실을 2주 전에 KBO의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이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산 구단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관련 사실을 갖다 파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1년 초부터 이 선수들이 이 오재원에게 스틸록스정이라고 해서 졸피뎀 성분에 있어서 이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을 해달라라고 강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오재원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2021년이니까 그 당시가 현역 시절에 발생된 일이다라고 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오재원 선수의 강요, 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대리 처방을 받아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후배들에게 오재원 선수가 보낸 메시지들이 공개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재원 선수가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약을 받으면 즉 대리 처방을 받게 되면 자신 사물함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그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흉기로 찌르겠다, 뭐 팔을 뭐 찢어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후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재원 선수의 어떤 그 지시에 대해서 뭐 어떤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조사 과정에서 이 야구단의 특성상 이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엄격한 그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지시 또는 강요 이것을 갖다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은 이 8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회에 걸쳐서 전해줬는가 또 협박 정황 또 차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좀 이렇게 다르게 볼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수면제 대리 처방이라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후배들과 유소년들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한 그 이론 이 여상이라고 그러죠.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그런 예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김현수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이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불법하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은 후배들 편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라고 하는 말 아래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어서는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후배가 오재원 선수의 그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어쨌든 불가능한 거죠. 처벌이 가능한 거.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처벌 네.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연관돼서 과연 몇 회 했느냐, 네, 그리고 횟수요. 협박 네.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봐서 이 처벌의 어떤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뭐 협박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당사자 오재원 선수의 이제 첫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해서 지난해 11월까지 지금 알려지기로는 총 11차례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4월에 지인의 아파트 그 복도 소화전에 이 안경집 안에다가 그 주사기하고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 보복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사기 등 여러 가지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그 협박과 연관된 것은 지인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지인을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부수고 그리고 살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아마 상당히 그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